누가 생기느냐? 결국은 심했던 사람들이 블랙 트라이앵글이 잘 생겨요. 생기는 부분은 예상이 돼요. 제가 없는 말 지어낸 거 아니고요. 제가 쓴 논문이고, 이 논문은 SCI 논문으로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논문입니다. 해결 방법도 있긴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치과 교정과 전문의 안상수입니다. 오늘은 블랙 트라이앵글 이야기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이 블랙 트라이앵글, 검정색 삼각형, 치아 교정을 하고 나면 특히 아래 치아의 치아와 치아 사이 까맣게 보이는 이 삼각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치아 교정에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죠. 식은 흡수가 된다든지, 충치가 생긴다든지, 잇몸이 나빠진다든지, 치수 괴사가 된다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는데, 다른 거는 그렇게 걱정을 많이 안 하시는데 블랙 트라이앵글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흔하니까. 흔해서 그것에 대한 부작용을 인터넷에서 많이 봤고, 그 본 거를 이제 이미지로 보다 보니까 충격적인 거야. 그래서 나는 이게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생길까봐 너무 걱정이 되죠. 그래서 오늘은 그 블랙 트라이앵글이 왜 생기는지 거기에 대해서 안내 영상을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블랙 트라이앵글은 남들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왜냐면 제가 논문을 썼거든요. 1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논문이 나온 이후에 또 새로운 논문이 나왔겠죠, 당연히. 하지만 제가 논문을 쓰던 그 시절만 해도 그 블랙 트라이앵글이라는 것에 관련된 논문이 없었고요. 제 논문의 제목은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는데 결정을 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본 거예요. 논문을 하나 쓰려면 이제 그런 관련된 자료를 정말 많이 찾아볼 수밖에 없고요. 그 해당 데이터들을 몇 달 동안 계속 분석만 하고 최종적인 논문의 결과에 도출해내기 위해서 교수님들과 계속 회의도 하고 혼나기도 혼나고 자료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논문 하나를 완성시키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수련 받을 때 그런 일을 했고, 현재는 논문을 너무나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죠. 그 논문은 여러 가지 블랙 트라이앵글에 관한 해결 방법이라든지 새로운 논문들을 쓸 때 활용이 되고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논문의 내용을 다 떠나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논문 내용을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는데 그건 너무 어렵고요. 누가 생기느냐? 결국은 삐뚤삐뚤한 게 심했던 사람들이 블랙 트라이앵글이 잘 생겨요. 이거는 왜 그런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거고, 위쪽에 비해서 아래가 더 잘 생기는 이유는 아래쪽이 보통은 더 삐뚤삐뚤한 정도가 심한 분들이 많거든요. 삐뚤삐뚤한 분들이 조금 더 많으니까 확률적으로 밑에서 조금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위에 같은 경우는 생기긴 하는데 우리가 없애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좀 덜 보이기도 하고, 하지만 위에 쪽은 생기고 나면 너무 보기가 안 좋으니까 환자분들이 싫어하기는 하죠. 삐뚤삐뚤하면 왜 많이 생기느냐? 자, 치아가 네모 모양과 네모 모양이에요. 이렇게 딱 붙어있다라고 했을 때는 이 네모랑 네모랑이 붙어있는데 이제 삼각형이 생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치아가 세모랑 세모라고 생각해요. 세모랑 세모, 이렇게 세모와 세모가 만나면 밑에 세모가 생기겠죠. 그래서 세모 모양을 가진 치아를 갖고 있는 분들은 밑에 세모가 생겨요. 이 밑에 있는 세모는 이제 뻥 뚫려 보이게 되니까 뒤쪽에 있는 빈 공간이 보이게 되고 까맣게 보이니까 우리가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하죠. 세모 모양의 치아와 네모 모양의 치아가 있는데, 네모 모양의 치아는 치아와 치아가 배열이 좋아요. 좋은 경우에는 우리가 밥을 먹고 살면 치아가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은요, 네모 모양과 네모 모양의 치아, 세모 모양, 세모, 어쨌든 치아가 이렇게 배열이 좋다라고 했을 때는 얘가 미세하게 움직이죠. 그럼 점점 네모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럼 네모 모양으로 바뀐 치아의 사이에는 세모가 생길 수가 없죠. 근데 치아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삐뚤삐뚤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밥을 먹고 살아요. 10살짜리 애기들이야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치아니까 자기 치아 모양 그대로겠지만, 30대, 40대, 50대 되신 분들이 이렇게 치아가 삐뚤삐뚤한 상태에서 식사를 하시고 일상생활을 하면 이렇게 비벼지겠죠? 그럼 어디가 비벼지죠? 치아의 밑에 부분, 잇몸보단 위쪽이지만 치아의 밑에 부분끼리 서로 비벼지겠죠? 그럼 점점 세모 모양이 되겠죠? 그렇게 오랜 동안 사용을 하신 치아들을 딱 배열을 해놓고 나면 이미 안 그래도 본래 치아의 모양이 세모였을지도 모르겠지만, 삐뚤삐뚤한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지난 치아를 배열을 하고 나면 조금 더 세모 모양으로 바뀐 치아를 배열을 하게 되면 밑에 세모가 생길 확률이 더 높아지죠. 그러면 우리가 원래 치아가 모양이 세모였을 수도 있고, 삐뚤삐뚤한 상태에서 오랜 시간이 지나서 세모 모양이 된 걸 수도 있지만, 세모를 네모로 인위적으로 바꿔줄 수만 있으면 블랙 트라이앵글을 없앨 수 있겠죠. 그래서 치아 사이 삭제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치아 사이 삭제, 그러니까 치아의 모양을 조금 더 네모 모양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이 세모 모양을 약간 옆을 갈아서 약간 네모에 가깝게 한 오각형 정도 되겠죠. 이렇게 모양을 바꿔주면 밑에 세모의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런 원리로 우리가 치아 교정을 통해서 블랙 트라이앵글을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이 치아 형태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냐? 가장 중요한 요인은 치아 형태가 맞고요. 두 번째로는 이렇게 치아가 어떻게 배열되어 있었는지도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기는 데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치아가 삐뚤삐뚤할 때 뭐 이렇게 겹쳐진 것도 삐뚤삐뚤한 부분 정도가 있을 거고, 앞뒤로도 삐뚤삐뚤한 경우도 있잖아요. 앞뒤로 좀 많이 삐뚤삐뚤할수록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로 논문의 결과에 나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치아와 치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계속 움직였겠죠? 여기가 점점 갈리겠죠? 결국은 그것도 모양이 세모에 가깝게 바뀌는 요인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근데 이제 10대 청소년들이다 라고 하면 치아가 본래 자기가 나왔던 치아 형태가 그대로 있을 거기 때문에, 그게 모양이 너무 세모만 아니라면 배열을 해주면 치아가 배열이 되고 나서 모양이 예쁘게 되니까 잇몸도 구멍이 안 뚫려 보이는 거야. 근데 이게 30대, 40대가 되면 치아 형태는 삐뚤삐뚤한 상태에서 오래 사용해 조금 더 세모 모양으로 바뀌었을 테고, 두 번째, 잇몸이 안 좋았겠죠? 삐뚤삐뚤한 치아가 있는 부분은 양치가 안 돼요. 그럼 잇몸이 나빠질 거예요. 잇몸이 점점 내려가겠죠? 내려갔는데 치아를 배열해 놓으면 이미 내려간대. 플러스 치아 형태 때문에 생기는 블랙 트라이앵글까지 해서 그 블랙 트라이앵글이라고 하는 뻥 뚫려 있는 부분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명이 좀 부족한 경우에는 치아 교정이 끝나고 나서 난 까만색 세모, 블랙 트라이앵글이 너무 크게 생겼다, 잇몸이 나빠져서 그런 교정의 부작용이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치아의 교정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이미 있던 문제가 밖으로 표출돼서 보이는 거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없애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없는 말 지어낸 거 아니고요, 제가 쓴 논문이고, 이 논문은 SCI 논문으로 굉장히 정확도가 높은 논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하나도 틀린 거는 아니고요. 그러면 이걸 없앨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치아 교정. 치아 교정으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 사이 삭제, 그러니까 치아 형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조금 더 네모 모양으로 바꿔서 그 세모 모양이 조금 덜 티가 나게 만드는 게 치아 교정이고요. 거기까지 했는데 마음에 안 든다, 그럴 때는 이제 레진을 거기다 붙이든지 아니면 라미네이트를 붙이든지 형태를 앞에서 이렇게 딱 마스킹 해주는 거예요. 그걸 좀 덜 보이게 하는 거죠. 이런 수식을 하면은 그 구멍을 확실하게 막을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위생 관리 측면에서 보면 뭔가가 붙은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게 단점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 트라이앵글이 얼마큼 생겼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걸 내가 꼭 고쳐야 되는 상황이냐, 얼마나 눈에 띄느냐, 이걸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느냐를 생각해 보시고 해결 방법을 찾아서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블랙 트라이앵글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좀 쉽게 설명해 보도록 노력을 했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해결 방법도 있긴 있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건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치료를 해드려야 되는 거고, 환자분들도 이게 어느 정도인지 미리 알고, 생기는 부분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오시면 심하게 보일 것 같은 분들은 제가 여기 생길 거예요 알려드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실제로 펴진 다음에 정말로 이게 눈에 띄면은 거기에 대해서 치료가 끝나고 교정 치료가 끝난 다음에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하나씩 해보시면 해결은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